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튼튼한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라우린제, 멀로. 이 라우린제와 멀로는 제가 키워보니까 약간의 모습은 약간 틀리긴 한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거의 얼굴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우린제 멀로와 또 유사하게 생긴 품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성형입니다. 성형도 라우린제와 멀로와 너무나 흡사하지만 이 성형 같은 경우는 약간 색톤이 라우린제와 멀로와 다르게 약간은 핑크빛이긴 하지만 연한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형과 이 라우린제 또 멀로와 같은 품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력이 강한 그런 품종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이 무던하게 크는 품종이지만 생김새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잠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한번 이 라우린제란 멀로 성형의 이 화려한 단풍을 본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우린제나 멀로 같은 경우는 이 자구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군생을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둠으로 이렇게 심어 주어도 예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정말 자연 군생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 군생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 풍성한 군생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적심으로 태어난 군생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우린제 성형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분갈이 같은 경우는 한 1년 단위로 해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까 성형처럼 약간 백분이 소복히 내려앉은 화이트 색상이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서 서서히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핑크빛, 오렌지빛 단풍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오렌지빛 단풍이 보여주기 시작하면 정말 오랫동안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 한번 무던하고 잘 죽지 않는 그런 다육이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성형이나 라우린제 멀로를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품종입니다. 성장하는 봄, 가을 같은 경우는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물주기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2.5주나 3주 간격으로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짱짱하고 튼튼하게 키울 수 있고요. 좀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2주 단위로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일조량이 많이 필요하는 그런 다육이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직광에 내몰기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방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은 품종인데 그렇다고 이 강한 햇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육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고 아담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강한 곳에 두고 키우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같은 경우도 워낙 생명력이 강하고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키우기에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줄기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 뭐라 그래나 꽃송이, 한 폭의 꽃송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요. 이 깍지벌레만 조심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라우린제와 멀로와 같이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이 하엽이 잘 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통통한 모습으로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지만 이 오팔리나 같은 경우도 나이를 먹고 서서히 뿌리가 화분 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오렌지빛 물듬으로 아주 멋지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이 국민이 미인들과 좀 다르게 잎이 좀 길쭉하게 자라는 게 특징이고요. 모양이 약간은 좀 촌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잎이 짧아지고 잎이 통통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촌스러움도 금방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성장하는 계절은 봄, 가을입니다. 봄, 가을이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온차가 많이 나는 겨울에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도 키울 수 있고 소형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크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화분을 좀 크게 쓰고요. 작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화분을 좀 작은 분에서 심어주고, 이 작은 분에 키우는 그런 다육들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고, 큰 화분에 심어준 다육들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은 저 같은 경우는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계절에도 한 3주 간격으로 물을 줍니다. 그래도 이렇게 합이 거의 지지 않은 상태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가 든 이렇게 줄기가 목질화가 된 다육들 같은 경우는 물을 더 빠르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물을 머금고 있으면 쉽게 잎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묵은 다육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은 다육이의 또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화려한 물듬을 또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라우린제 멀로아만큼 생명력이 아주 강한 오팔리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다육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다육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파키피덤입니다.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참 추천하기가 참 애매한 다육이긴 하지만, 요즘은 실생으로 25,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뿌리 없는 실생을 구입하기가 약간은 부담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실생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가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정말 웬만하면 죽지 않는 그런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두들레아 속에서는 가장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멋진 매력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고요. 분질을 잘 해주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자리 잡으면 참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또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이 두들레아를 구입을 할 때는 꼭 잎 크기가 큰 거를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잎이 커야 분지도 잘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분지가 보통 한 2년 정도 키우면 분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잎이 클수록 분지하는 개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잎이 좀 큰 거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파키피덤은 우리나라 여름에도 강한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장마와 여름을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꼭 이 두들레아 파키피덤을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도 성장하는 계절에는 2주 단위로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잎이 짧아지면서 통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일조량이 좋아야 되겠죠. 일조량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아무리 분갈이 옹토와 환기를 한다 그래도 잎이 예쁘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보통 5시간에 6시간 정도는 돼야 물 조절을 통해서 잎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이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 포기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너무 못난 얼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물 조절과 용토 비율만으로도 볼만한 다육이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파키피덤은 정말 키우면 후회가 없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만약에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키피덤은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면 단단한 모습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고요. 1년 후에 분갈이 할 때는 꼭 줄기를 어느 정도 손을 본 상태에서 분갈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곰팡이병이 가끔 오긴 하지만 거의 병충해 확률도 없고, 여름에 무름병으로 떠나볼 확률도 다른 두들레아나 일반 국민이보다도 적기 때문에 까칠한 다육이에 상처 많이 입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튼튼한 파키피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튼튼한 다육이는 콜로라타입니다. 이 콜로라타도 참 튼튼한 다육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은 아닌 듯합니다. 워낙 잘 자라고 참 무던하고 까칠한 모습은 전혀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품종이고요. 잎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연꽃 모양의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콜로라타는 계열별로 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잎이 크고 잎이 날카로운 그런 콜로라타도 있지만,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성장을 하고 안쪽으로 잎이 말리는 그런 콜로라타와 같은 품종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고 있는 콜로라타는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콜로라타 같은 경우도 참 우리나라 사계절을 부담 없이 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이 날카롭고 단풍색이 들기까지가 참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좀 단점인데, 그거 빼고는 점처럼 이게 단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참 귀티가 나는 그런 다육인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구에 좀 인색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콜로라타는 이 적심보다는 그 자연 그대로 키우는 게 더 멋스러운 다육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줄기를 생장점을 없애서 이 적심 군생으로 만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구가 서서히 하나 둘 나오면서 멋진 군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줄기를 잘라서 적심으로 인위적인 군생을 만들 필요성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생김새 자체가 멋있고 참 카리스마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아주 튼튼한 생명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우면서 이 콜로라타 때문에 속상한 일은 그렇게 발생할 확률은 그렇게 적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콜로라타도 거의 한 2.5주에서 3주 간격으로 물을 주면서 키우면 이 웃자람 없이 성장을 잘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를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단단하고 잎을 약간 짧게 만들면서 키우고 싶다 그러면 햇살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 시기는 보통 이 다육이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하면 문제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콜로라타를 한번 또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육이는 송록철화입니다. 한 번에 많은 품종을 담아 드리고 싶은데, 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좀 지루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정말 강한 품종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개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시리즈로 이렇게 담아드리고 싶은데, 또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좀 소량으로 키우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튼튼한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많은 다육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송록철화 같은 경우도 참 강한 다육이, 참 멋진 다육인데, 잎의 모양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약간은 촌스러운 얼굴이죠. 촌스러운 얼굴이지만, 이 오렌지빛 물듬을 보이기 시작하면 또 나름 볼만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느리고, 그리고 잎의 화려함이 덜하고, 그러고 성장이 아주 너무 느려가지고 좀 지루한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커진다 그래도 그 느낌이 그렇게 시선에 그렇게 확 들어오는 품종은 아니지만, 정말 강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송록철화를 죽인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만큼 참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강한 생명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이지만, 지금처럼 잎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기는 쉽지 않겠죠. 이 모든 다육이는 잎이 작아지면서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는 얼굴로 키우고 싶은 분들은 햇살을 많이 보여주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환기가 잘 되면 다육이 잎이나 식물, 관엽이나 아니면 제라늄, 이런 식물들이 다 거의 대부분 잎이 그렇게 못난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기만 잘 시켜줘도 다육이는 예쁘게 자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송록철화 같은 경우는 정말 분갈이만 제대로 해줘도 정말 10년, 20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록철화 같은 경우는 이렇듯 참 무던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집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송록철화를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분갈이는 1년 단위로 해주면 그렇게 문제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